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오늘 가져온 내용은 기관은 여러분의 알트코인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좀 이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겠죠. 우리가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고, 이때 관심을 받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탈중앙화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관심 속에서 이제 변동성도 워낙에 컸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안정적인 자금, 소위 말하는 이제 기관이겠죠. 이제 기관이 들어온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얼마나 더 탄력을 받을까, 이런 걸 기대를 많이 했어요. 지난 한 1, 2년간은 수혜를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도 결국엔 기관이 캐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게 정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 기관이 가진 생각이랑 지금 기관이 가진 생각이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관련 뉴스를 두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최근 몇 개월 동안 USDC의 거래량이 테더를 압도하고 있다. 시장 참여 주체가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오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관으로 넘어가면은 이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파면 팔수록 좀 깨름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가 테스트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본다면은 엑스머니는 기존의 페이팔과 유사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여기 과연 크립토가 낄 자리가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USDC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USDC의 거래량이 USDT를 추월하고 있다. 갑자기 일어난 현상은 아니고요.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월, 2월, 3월까지 왔는데, 이때부터 USDC의 거래량이 USDT를 추월하는 흐름을 형성을 했습니다. 알리움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은 2월이 그 차이가 가장 극심한 때였는데, USDC는 1조 2,600억 달러가 거래, 전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70%를 차지를 했습니다. 동기간 테더의 거래 규모는 약 5,140억 달러,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스테이블 코인 전체 파이의 시총이 늘어났는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2026년이 이쪽 라인인데 지금 3월까지 발행량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순위 변동의 핵심이 기관이라는 거예요.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USDC는 테더 대비 규제 친화적이고 준비금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미국 회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테더가 미국 국채의 큰 손으로 등장을 했고, 얘네가 금도 많이 매입을 했고 하긴 하지만 아직은 USDC 대비 좀 불투명한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기관들은 테더보다는 USDC가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 코인을 매수하는 데에는 테더가 아직은 더 편합니다. 이미 쓰던 거니까요. 하지만 기관은 단순히 테더에 형성되어 있는 두터운 유동성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는 없죠. 이런 규제라든지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대부분의 해석이 딱 여기까지 멈춰 있습니다. 테더보다 USDC의 거래량이 커진다는 것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USDC의 사용이 늘어난 배경을 살펴본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USDC와 USDT의 사용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테더의 경우에는 1사용처가 코인 매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사용처가 삼국 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USDC의 경우는 사용처가 아예 달라요. 제1사용처는 기관이 사용하는 디파이 인프라라든지 온체인 결제가 1순위를 차지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코인 트레이딩에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온체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래소에 테더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매수 준비금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맞죠. 왜냐면 1사용처가 코인 매수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테더 보유량이 늘어난다면은 누군가는 매수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USDC는 디파이 인프라나 온체인 결제, 이런 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USDC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관이 코인 매수를 준비 중이다, 손바뀜을 하려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프나 비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기관들은 블록체인 위 달러를 가지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 중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기존 사용처와 연결해 본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드렸으면 조금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코인을 살 때도 거래량이 누적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온체인 결제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스트라이프나 비자를 통해 가지고 USDC를 지급받았다 한다면은 이것도 거래량에 포함이 됩니다. USDC의 거래량이 USDT를 추월
수월했다는 것은 따라서 이런 기관의 사업들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코인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USDC의 거래량이 늘어났다 한들 이것이 코인 시장의 호재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 기관들이 USDC 사용의 주체인 것은 맞지만 USDC의 평소 사용처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도입되는 과도기에 뭐 테스트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얘기겠죠. 우선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기관이 참여를 하면은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걸 좀 나눠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뭐 투자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뭐 디지털 골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해칭 자산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죠, 이유가. 어쨌든 포인트는 가격 상승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은 투자자들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비트코인 왜 삽니까? 결국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산다. 근데 알트의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앞선 USDC에 활용해서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에요. 기관들은 분명히 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과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제 코인 오르겠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관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정이 달랐어요. 둘 다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기관의 참여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되지만, 이번에는 기관이 보는 것은 토큰 가격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면은 해당 토큰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이 토큰이라는 것은 근데 약간 주식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코인판에서 이 토큰이라는 것은 대단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실사용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제 코인이고, 이것이 실제로 일상에 도입이 됐다고 칠게요. A코인은 결제 기능을 갖는다. 근데 A코인이 하루 만에 뭐 플러스 50%씩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정답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르다.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사람들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샀을 때 좋겠죠. 이걸로 치면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관점으로 샀을 때 좋겠죠. 근데 이걸 당연히 결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나쁘다. 당연하죠. 어제는 50% 샀는데 오늘은 50% 비싸지고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이걸 나쁘게 느끼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기관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나쁜 현상이다. 좀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같은 코인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토큰의 시스템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바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기관이 참여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의 관점과 동일하게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론 머스크와 엑스머니. 엑스머니란 뭐냐면은 이제 X 트위터 플랫폼에서 올인원으로 자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위챗으로 비유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말해가지고 위챗보다는 트위터 베이스의 카카오식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뭐 금융이라든지 뭐 지갑 서비스라든지 핀테크 쪽으로 조금 역량을 확장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말했던 금융 플랫폼이라는 말을 떠올려 봅시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도 결국엔 그런 사업들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어요. 실제로 지금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곳이 비자나 이제 페이팔. 결국에 이 금융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려면은, 송금이 가능하려면은 스테이블을 도입을 해야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자꾸 도지 얘기하시는데 이걸 메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이 빌려준 돈인데 도지로 받는다, 이거 좋으세요? 그냥 무조건 스테이블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리고 이게 아마 USDC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일론 머스크 정도라면은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겠죠, 자체 스테이블을. 근데 만약에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것은 미 국채를 담보로 발행을 하게 된다. 도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사용이 될진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에서조차 입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의 모습이라고 봐요. 엑스머니 분명히 이거 시작되면은 도지 오르긴 오를 겁니다. 왜냐면은 코인에는 항상 투기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런 스테이블처럼 큰 역할을
할 것이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기관과 투자자들이 한마음이었다면은 USDC와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적어도 알트에 대해서 기관과 투자자들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이 특정 기관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은 얘네들이 비트코인처럼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기술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